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니카입니다. 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드시죠?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공부방 전부 다 휴원을 한 상태고, 어제 저도 이제 공부방 휴원을 하고, 저는 이제 그동안 아이들 습관을 좀 들여왔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숙제 다 끝나면 쌤한테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인증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아이들이 그동안 해왔던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원을 다니셨던 분들이나 그다음에 그동안 계획을 이제 아마 2월 말 정도로 전부 다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한 10일 정도가 더 주어진 셈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에서 10일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요럴 때 엄마가 이렇게 중심을 잘 잡고 아이와 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오늘 새벽에 책을 읽다가 급하게 이제 아이랑 이렇게 수정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이 조금 있다가 이제 일어나면 지금 이제 일어나서 아이랑 좀 이따 오전에 얘기를 나눠서 이제 계획을 수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이러한 팁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사실은 이제 제 아이가 고등이니까 고등 생각만 했다가 초중등도 마찬가지겠다 해서 한번 제 생각을 그냥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 이럴 때 우리가 엄마표의 어떤 그런 위력을 한번 가지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마음 차분하게 어떤 좀 잠잠해질 때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아이와 규칙적으로 이렇게 잘 시간을 한번 보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집은 많이 하지 않고 빨리 올리는 데에 그냥 더 중점을 두어서 얼른 찍고 바로 그냥 업로드를 하는 걸로 제가 한번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손으로 가렸죠. 압축 공부. 네, 압축 공부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제가 꼭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리뷰를 먼저 하려고 계속 읽고 있었는데 오늘 계획을 먼저 하고 제가 일주일 정도 쉬기 때문에 부지런히 또 다음 영상도 제가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압축 공부라는 책에 대해서 잠깐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모든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하지 않았던 하지만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아니면 중학교 때는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 한 공부의 이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어떤 계획을 잡아가고 전혀 모르던 공부 방법을 알아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었나에 대한 어떤 인터뷰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작가의 어떤 그런 경험이 녹아져 있는 책인데 이 책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에 한번 더 계속 제가 기회가 되면 언급을 좀 하고요. 오늘은 제가 아까 계획을 했던 썸네일에서 본 우리가 10일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대의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고등 을 생각하면서 요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러면 초중분들도 생각이 복잡하실 것 같아서 초등학교 아이를 둔 부모님 또는 엄마가 해야 될 그런 게 뭐가 있을까 먼저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초등은 뭐 그렇게 고등에 비해서 너무나 시간이 많고 그다음에 굉장히 지금 딱 열흘이라는 시간이 딱 남았기 때문에 일단 기본 마인드를 여유 있게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급할 거 없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을 좀 더 모든 아이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먹는 거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면역과 위생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시기라는 거는 전부 다 공통 사항이겠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여유 있게 시작을 하기 위해서 오전에는 아이들하고 독서를 좀 푹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너 독서해 이게 아니라 엄마도 책을 읽고 아이도 책을 읽는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이 10일이라는 어떤 스페셜, 그러니까 평소와는 다른 이 10일을 우리가, 내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한데 이 와중에 내가 공부를 해야 돼?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게 아이와 처음에는 좀 오전에는 약간 쉬듯이,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쉬듯이 시작하면서 약간의 여유를 좀 갖고, 이제 공부 조금 할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렇게 좀 지혜롭게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원하는 책, 아이가 뭐 원하는 책이 만화책이든 어떤 책이든 지금 또 안 읽으면 언제 읽겠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책 한 권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교과 관련된
뭐 과거 관련된 책이나 수학과 관련된 책, 역사와 관련된 책 요런 것들을 한 권씩 보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영화도 보고요. 예. 뭐 이렇게 즐겁게 놀듯이 시작을 하면 아이들이 네 부담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않을까. 저희 요새 새벽에 그림 그리죠. 그래서 그림도 좀 그려보고 글도 좀 써보고 아이들 그냥 원하는 거 할 수 있도록 오전에는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오전부터 막 닥달하지 마시고 아직 초등이니까요. 네. 그래서 좀 실컷 좀 여유 있게 하다가 점심 먹고 이제 수학 같은 거를 하는데 학원을 다녔던 아이들은 그동안 학원 진도를 막 쫓아가기 바빴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한테 꼭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찍는 거예요, 영상을. 여러분 그 아이 혼자 그동안 배웠던 1학기 개념을 정리하는 거죠. 뭐 우리 그 대치동 캐슬님의 그 백지 개념 테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딱 열흘 동안 나 혼자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이가 한 번은 해봐야 돼. 해봐야지만 나중에 조금 더 정형화된 틀이 생기고 조금 더 익숙해졌을 때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한번 시도해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1학기 개념을 아이 혼자 A4용지에 이렇게 저 같으면 이렇게 반을 좀 쫙 접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할 것 같아요. 목차를 보면서 여기서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데 뭐 어떤 내용에 어떤 공식이 있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곱셈 공식 같은 경우에는 뭐 10가지, 12가지를 쭉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거에 대한 예시 같은 거 하나씩 예시 문제 같은 거 하나씩 간단하게 해 놓으면 아이가 혼자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론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학원 다니느라고 약간 소홀히 했던 오답을 제가 지금 중학교 아이들 오답 숙제를 지금 내줬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좀 센에서 어려운 단계를 풀고 있는, 그러니까 한번 쉬운 단계, A, B 뭐 이런 단계를 다 나갔고, 그 다음에 C 단계를 나가는, 뒤에서부터 저는 다시 C 단계를 나가는데, 그 C 단계 부분은 너네들이 먼저 스스로 풀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천천히 해도 되니까, 지금은 너네들 혼자 공부해야 되는 시기니까, 스스로 오답 정리를 하자. 그랬거든요. 왜냐면 오답 정리를 제가 그거 다음에 원래 하는데, 순서를 바꾼 거예요. 혼자 하는 시간이 생겼으니까 오답을 그동안 배운 거를 꼼꼼히 정리해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으로 하자. 절대 그냥 베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오답을 이 초등 아이들도 문제집 스스로 오답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거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많이 하지 마시고 하루에 내가 틀린 거 10개씩만 정리, 뭐 5개씩만 정리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저는 저희 중등 아이들한테 15개씩 정리하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딴 것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연산을 그 다음에는 꾸준히, 연산은 그냥 하던 거 매일매일 풀던 거 꾸준히, 왜냐면 연산도 안 하면 또 잊어버려요. 새 학기 연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후를 초등은 이렇게 보내라고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영어를 하는데요. 초등 같은 경우는 짧은 원서 같은 거를 많이 읽어야 돼요. 물론 긴 원서를 듣기를 하셔도 좋고 다 좋은데, 만약에 학원을 그동안 계속 다니면서 원서를 읽을 시간이 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20일이라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짧은 거는 굉장히 많이 읽을 수 있거든요. 영화 같은 거 여러분 그동안 뭐 영화 보셔도 되고, 집에서 대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 블로그에 보면 영화 대본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뭐 그걸 이용하셔도 되고, 그걸로 계속 무언가를 조금은 좀 평소와는 다르게 해서 약간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새롭게 무언가를 하는 열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혹시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에 문법을 나갔다면 앞에서부터 문법책 그냥 다시 읽는 거예요. 뭐 혼자 공부해라 뭐 이러지 말고 엄마랑 한번 쭉 같이 읽어주는 거죠. 아, 이거 이런 거지. 아, 뭐 아주 쉬운 뭐 명사의 복수형부터라도 처음부터 다시 읽는 거죠. 아이들이 문법을 얼마나 잘 까먹는데 여러분. 10번 이상 반복해야 문법이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시 읽는 거 딱 지금 하기 좋은 시기인 것 같다. 그 다음에 독해를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독해 문제집은 빨리 독해를 하는 게 위주이기 때문에 단어 같은 거를 정확하게 안 외우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를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독해해보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복습에 좀 중점이 되어져 있죠. 그죠? 약간 여유 있게, 그 다음에 아이 혼자 개념 정리, 이런 것들. 지금 초등은 이것만 해도 여러분 아주 충분해요. 충분하고 이런 거 하면서 오히려 아이들한테 쉼을 주세요. 쉼을 주고, 초등은 뭘 그렇게 너무 많이 시키지 마시고 지금 이런 거 하면서 스트레스 없게, 스트레스 있으면 여러분 면역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게 요 정도만 해도 돼요.
자, 중등은 빨리 넘어갈게요. 중등 같은 경우는 저희 공부방 아이들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아이들도 어쨌든 학원을 오는 아이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저는 오전에는 독서 위주로 하고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아이들이 어차피 중학생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그냥 독서 정도만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후에 이제 좀 돼야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뭘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드시 저는 이제 숙제 형태로 내줬어요. 날마다 해야 되는 형태로. 그래서 이때 저희 중학교 아이들도 제가 그동안 배웠던 거,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오답노트 숙제, 하루에 15문제 이렇게 딱 정해주면 아이들이 15개만 하면 되니까 해보자. 아직 고등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시키지 마시고 15개 정도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오답노트를 꼼꼼하게, 그 대신 너무 많은 양을 주면 아이들이 대충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할 수 있게 적당한 양을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제가 숙제를 뭘 냈냐면 고등 파트를 한번 접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고등 부분에 인수분해 파트에 관한 강의 5개를 제가 들어오라고 링크를 걸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의는 제가 유튜브 강의에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텐데, 아이들한테 링크 걸어준 부분은 수학 중독이라는 유튜브 강의였어요. 중독. 이 부분을 제가 5개 보내줬어요. 이거 하루에 1개씩 다 듣고 공부를 해라. 그래서 저는 일단 일주일만 쉬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혹시 다음 주에도 쉬게 되면 다시 또 링크를, 제가 들어야 될 링크를 보내주려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파트만 한번 고등인강을 접해봐봐. 왜냐하면 중학교 때 인수분해 중3 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라서 저는 이렇게 했던 거고, 학년이 좀 다르면 그 위학년에 있는 데스 파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접해볼 수 있게 새로운 인강을 좀 듣게 해보는 그런 시기로 잡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나중에 제가 시킬 것이 1학기 개념 정리를 A4 용지 한 2장에 압축해서 정리해오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니네들이 보면서 단원별로 일단 크게 나누고 각 단원의 소단원을 적고 소단원 안에서 외워야 될 것들만 정리해와,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A4 용지 2장에 한번 스스로 정리를 해보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1단원 정리할 거야 이러면서 1단원만 하든지, 네, 저는 이렇게 단원별로 시키는 거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내용 말고 정말 필요한 내용을 개념 위주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도 지금 딱 가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수학은 오답노트, 그 다음에 약간 상위 학년의 윗학년의 어떤 인강 접해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학기 개념 정리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영어는 지금 혼자 하니까 당연히 단어는 열심히 해야 되고요. 문법은 아이들한테 숙제를 제가 인강으로 복습을 해오라 그랬고 정리를 하라 그랬어요. 노트에다가.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 다 정리해서 노트에다가 보냈거든요. 그래서 복습이기 때문에, 복습인데 다시 또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반복이 될 거다. 그리고 문법 문제 푼 부분이 있어요. 그 문법 문제 푼 부분에 틀린 문제를 체크해갖고 다시 한번 봐라라고 숙제를 내준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구문 독해는 아이들이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어요. 단어 찾으면서. 그래서 혼자, 저희 아이들은 답안지가 없습니다. 집에 여기다 다 놓고 가기 때문에 혼자서 진도를 나가라라고 지금 숙제를 매일 하루에 하나씩 진도 나가라고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등 아이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전에 독서나 영화로 약간의 여유를 좀 주고 늦게 일어나니까 아이들이. 그리고 오후에는 수학 위주로 돌려주시고 저녁에는 영어 위주로 하는데 전부 다 복습의 포인트가 가 있어요. 지금 딱 열을 복습해서 내 걸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간.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고등이 제일 문제죠. 진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친구들이 고등일 거 아니에요. 제 딸이야 뭐 학원을 안 다녔으니까 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이 1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도 딸하고 다시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10일 단기 계획을 어떻게 세울까? 요거를 한번 아이들하고 의논을 오늘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메가 스터디가 지금 3월 9일까지인가가 무료예요. 완전 전 과목 다 무료예요. 모르셨으면 메가 스터디에 이제 고등 어머님들이 아마 아이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인스타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무료 강의 오픈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졌기 때문에 저도 이제 현우진 선생님 인스타 보고 알았는데, 저는 이제 무료 강의 오픈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나 다 들어봐야 돼 이렇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10일이고 10일이면 다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한번 들어서 내가 나한테 맞는 선생님을 찾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인강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이 책 읽었던 내용 중에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인강의 오류가 뭐냐면 인강을 들으면 공부를 다 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강을 들었다고 해서 공부를 다 한 게 아니에요. 성적 안 올라요. 인강을 1시간 들었으면 복습은 2시간 해야 돼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 그냥 혼자 맨땅에 헤딩하는 게 낫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놨고 내가 지금 어쨌든 무료 이 비싼 강의가 무료 강의 열흘 오픈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한번 이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필요한 부분만 다시 찾아서 들으라고. 수학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듣게 할 거고, 지금 사탐이나 과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여러 선생님들 거를 들어보면서 나한테 맞는 강사를 찾는 그런 시간을. 그리고 저는 딱 사탐 같은 경우 저희 아이는 사탐을 하기 때문에 과탐도 마찬가지예요. 딱 10강까지만 들었자. 1학기 정도에 딱 그 맨 앞부분 지금 다 할 수 없으니까 버릴 거 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계획을 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10강까지만 듣는 걸 제가 목표로 아이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시간을 나눠야 돼요. 오전에 저희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초중 어머님들도 잘 들어주세요. 다 해야 돼요, 전 과목을. 내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전, 오후를 잘 나눠서 일단은 계획을 짜도록 해보시고, 오전에는 국어 한 3시간, 그 다음에 오후에 첫 번째 수학 한 4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어 한 2시간, 그 다음에 오후에 마지막에 밤에 자기 전에 탐구 2과목 정도를 잡을 거예요. 그걸 3시간. 자, 이렇게만 잡아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근데 이거를 그동안 해왔던 친구들은 해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학원을 나름 열심히 다녔던 친구들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희 딸 같은 기준인 거고, 저희 딸도 이걸 할지 안 할지 아직은 안 해봐서 무리가 되면 또 빼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쨌든 이렇게 잡아 놓으시는 그런 걸로 해 놓으시고, 아이와 하루 정도 해보고 이틀 정도 해보면서 전체적인 계획을 빠른 시간 내에 딱 잡으세요.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압축 공부라는 책에도 나왔는데요. 제 생각에도 같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2가지만 한다. 나는 딱 2가지만 할 거야. 너무 많은 걸 한다고 펼쳐놓으면 안 돼요. 딱 압축해서 2가지만 딱 공부를 할 건데, 그 2가지를 월수금과 화목토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을, 이 작전을 초등 어머님들, 중등 어머님들이 쓰셔도 돼요. 아이들과 함께. 딱 2가지 중요한 거를 딱 수학에서도 딱 2가지, 영어에서도 딱 2가지, 그 다음에 국어에서도 딱 2가지. 이렇게 2가지만 잡는 거예요. 2가지를 잡아서 그 한 가지는 월수금에 하고 나머지 한 가지는 화목토에 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딱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이거의 패턴을 잡아가면 이거를 이제 개학 이후에도 연장해서 날마다, 시간은 좀 줄어들겠죠. 학교를 가니까 날마다 월수금 패턴과 화목토 패턴을 만들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 이렇게 계획을 짠 건데, 조금 보여드리면, 자, 요렇게요. 최대한 아까 요 책에 압축 공부라는 책 부분의 일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공부를 해보지 않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단순한 루틴부터 짜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요일별 시간대로 과목을 정하는데, 뭐 저 부분을 읽으면서 지금 되게 필요하다, 지금 짧은 시간에 되게 우리가 열흘 동안 할 수 있을 때 요 작전을 좀 갖다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일별 시간대로 과목을 정하고, 기본기 키우는데 가장 2가지를 설정을 하다, 아까 얘기했고, 이를 토대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추가 수정을 통해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요러한 계획을 가는, 요러한 어떤 예행 연습, 이런 걸 하는 요 10일이 되도록 한번 저도 이런 식으로 한번 아이랑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제가 아침에 막 좀 적어봤거든요. 제 아이한테 딱 필요한 게 뭘까? 제 아이는 고2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의고사도 준비해야 되고 내신도 준비해야 돼요. 2가지를 다 잘할 수는, 막 다 몇 시간씩 할 수 없으니까 나누는 거죠. 국어 3시간 정도로 했고, 영어 2시간, 그리고 수학 4시간. 네, 수학이 항상 전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수학은 항상 잘했지만 그래도 2학년 되면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저는 이렇게 사탐 시간을 넣었어요. 그리고 국어를 월수금에는 무조건 평가원 기출. 네, 이거를 저는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하게끔 하려고 해요. 그래서 평가원 기출 이제 할 거고, 그 다음에 평가원 기출을 지금은 이제 3시간 했다니까 2시간 공부하고 1시간은 반드시 복습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화목토에는 저희 아이가 지금 국어의 기술책 다 끝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권은 끝냈고, 2번째 권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하고 있어요. 확실히 국어의 기술 제로보다 원이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화목토 꾸준히 할 수 있게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월수금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역시 평가원 기출. 그래서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채점하고 공부하고 요런 시간을 반드시 요걸 나눠서 지금 2시간 지금 잡아놨잖아요. 그니까 평가 기출 문제를 1시간 한 60분, 70분 정도에 풀고 나머지 한 50분에서 60분 뭐 이 정도 50분 정도는 공부 또 거기 다시 피드백 뭐 틀린 거 체크 단어 외우기 뭐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푸는 만큼만 지금은 하려고 해요. 그리고 화목도 같은 경우에는 1시간 같은 경우에는 주혜연 선생님의 어떤 지금 저희 아이는 개대박 노트는 거의 이제 좀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주혜연 선생님 거 같이 지금 듣고 있는데 앞부분이라 그런지 굉장히 쉽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 주혜연 선생님의 그 강의 이름 뭐지? 까먹었다. 하여튼 주혜연 선생님 책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1시간은 저희 아이는 꾸준히 천일문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일문하고 단어 요거를 화목토토에 나눠서 자기 스스로 했으면 하는 요렇게 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월수금에 이제 한 학기 진도는 전부 다 끝났기 때문에 평가원 기출을 풀고 2시간을 풀고 1시간 정리하는 거 월수금에 하고 화목토에는 수학 교과서 1시간, 센 1시간, 혼자서 1시간 요런 식으로 공부를 하도록 교과서는 지금 풀고 있어요. 거의 하루에 14페이지씩 분할해서 풀고 있고 센은 지금 얘가 짝수만 다 풀었기 때문에 홀수 번호 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 지금 요 2가지 하면서 오답 나온 거 이런 거 정리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메가스터디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메가스터디에 한지 이기상 선생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거 듣고 30분 복습하는 거. 동아시아사도 마찬가지. 메가스터디 인강으로. 윤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거를 다 해서 지금 얘는 사회탐구를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이 인강 시간이 충분히 요거는 딱 열흘 정도만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환지하는데 조금 시간이 그러니까 사회탐구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는 저녁에 어쨌든 열흘 지나고 나서 10강 완성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딱 열흘 때 해야 될 거는 초중은 복습.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지금 메가스터디가 열렸으니까 지금 안 들어본 거 다 들어보고 자기 걸로 결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듣지는 말고 저 같은 경우는 수학 같은 거는 현은진 선생님 거 몇 개만 한번 들어보라고 할 거예요. 자기가 어려웠던 부분을 좀 들어보라고 하고 이미 다 진도는 나왔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생각한 부분을 들어보라고 골라서 듣게 할 거고 사탐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처음부터 그냥 10강까지 듣는 걸 목표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제 생각 열흘 동안 할 수 있는 엄마표 공부의 계획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바로 제가 편집 별로 없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